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가 먼저 급등을 해서 네이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목표가 43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한다. 또 이 Z홀딩스라는 곳과 이 통합 이후 실적 증가, 또 이에 따른 기업 가치의 긍정적인 작용,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장중에 6% 가까이 반등을 줬습니다. 역시 보시면은 21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이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은 좋아요. 근데 이 나만의 기준이 너무 생뚱맞은 기준이면 시장에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누구나 많이 보는 이평선이라든지 뭐 캔들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자, 그래서 누구나 많이 통용을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지만 잘 맞습니다. 자, 특히 이제 21선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있어요. 그죠? 요 선이 이제 21선이에요. 이거를 많이들 봐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뭐 세력들 이거 다 봅니다. 자,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을 깬다 안 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사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네이버는 21선을 한 번도 안 오다가 처음 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1선 이탈해서 금요일 날에 저점인 37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추세가 상승 추세가 조정권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뉴스를 동반해 가지고 오늘 아주 멋지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장중에 또 이제 좀 오를 수는 있지만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향후 다시 40만 5,500원이었던 이 최고점을 돌파해서 43만 원까지도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 목표가를 꼭 믿지는 마세요.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41만 원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면 이게 꼭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일단 21선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21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혹 21선이 무너져서 주가가 한번 빠지게 되면 그때서 신규 매수자는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물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돌파 후에 다시 21선 오면은 또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단기로, 그렇다고 대형주기 때문에 뭐 단타를 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단기성으로 보시는 게 좋다. 고가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역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지를 하니까 또 올랐어요. 또 21선 부근 오니까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상승력이 더 컸죠. 카카오도 똑같은 네이버랑 같은 업종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량주인데 왜 카카오는 오늘 네이버보다 못 갔을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같은 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액면 분할이 4월 15일 날 열리면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5대1이 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그때가 좋은 매수의 찬스다. 지금은 보유자는 계속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 그리고 나서 고가권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챙겨가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매수 타점은 아니에요. 항상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의 조정시, 이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LG화학하고 삼성 SDI 또 SK 하이닉스, 자, 배터리 3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보시면은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계속해서 소송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미 SK가 졌다 하더라도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을 했고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중심선 부근이고, 그래서 61선까지 전일에 딱 찍고 오늘 또 조정이 나오죠. 자, 이 85만 원 전후로 해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금요일 날에 주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접어드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저점에 매수 찬스가 와요. 80만 원 오면은 반등 또 나오니까 거기서는 단기 반등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왜냐면 위에서 100만 원권에서 많이 팔았고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의 분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어떻게 됩니까? 자, 61선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61선 지지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에는 지수가 좀 별로였는데, 자, 오후 들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삼성 SDI도 61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떨어져도 저점 부근을 잘 지지만 하면은 이후에 21선이 내려오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 이거는 아니고요. 좀 61선을 타면서 조정받고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지금 25만 원대 이상의 전 저점 부근 위에서 지금 최근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미 악재가 이 SK이노베이션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버티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보다 좋아요. LG화학이 이기는 거 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LG화학이 이기는 걸로 해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딱 졌잖아요.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버려요. 악재가 그냥 딱 발표가 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완전히 졌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SK이노베이션은 그다음부터 더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를 할 때는 LG화학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서는 더 좋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삼성이나 LG보다는 주가가 그동안 오르폭이 덜하기 때문에 만약에 3사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댓글을 가끔 보는데요. 댓글에 종목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 상담이나 종목 상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또 상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8만원대 초반 지지를 하면서 자, 오늘도 역시 오전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21선을 자,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21선 지금은 뭐 큰 특별한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하향을 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수평이에요. 그러면은 이평선으로서의 성격은 지금 별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단 바로 이 정고점, 이 특별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또 조정이 나온다면은 61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또한 강력한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박스권에서 8만 원대에서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팔거나 사거나라기보다도 일단 보유예요. 물론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조정이 나왔을 때에 쌀 때 이 밑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역시 61선 딱 찍고 나서 지금 상당히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밀집을 할 만큼 다 밀집을 했어요. 더 이상 밀집할 데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완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여기로 나오던 나와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랑 궤를 같이 하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그냥 양봉, 음봉 하나씩 나오면서 이 캔들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일단 61선 잘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움직임과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올 때가 됐다. 돌파가 나온다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일단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역시 계속 이 박스권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움직임이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나 좀 비슷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난 12월 1월 달에 급등했던 대형주들이요.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것이 지금 지수랑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진폭이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진폭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위돈 아래돈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아래로 나오게 되면 어떡한다고요? 23만 원 이하 60일선 부근이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기아차 지난번 60일선에서 아주 엄청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봉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은 줄어들고 더 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2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물론 계속해서 잘 지지를 하고 있어야지 올라갑니다. 자, 다음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는 15만 원권을 빨리 회복해야지만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15만 원권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 15만 원권에서 모든 지금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이 일단 기준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점을 안 깨고 횡보를 한다면, 그렇게 움직여 준다면 또 21선을 타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LG전자도 지금은 자, 일단 저점 부근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가 되면은 또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도 됩니다. 자, 여기서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자리를 잡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